탈장은 그 약해진 복벽을 통해서 대장이든지 소장이든지 아니면 장각막이든지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탈장이라고 하는데요. 탈장은 주로 원인이 되는 것은 복벽이 약해질 수 있을 만한 어떤 질환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고령에 의해서 복벽이 자연스럽게 약해진 경우에 주로 잘 생기게 됩니다. 증상은 되게 갑자기 오래 걷거나 아니면 무거운 것을 많이 들거나 할 때 서해부 쪽이나 아니면 배꼽 쪽이나 아니면 대퇴부나 어떤 그런 부분에 뭐가 만져진다고 하는 것이 주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되게 누우면 그 만져지는 것이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오래되면은 되게 약간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너무 나와 있는 상태로 계속 오래되면은 나와 있는 내용물들이 자꾸 붓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감돈이 돼가지고 상당히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탈장이 약해진 복벽이 약해진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장이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장이 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뭔가가 나왔다가 다시 못 들어가면 자꾸 그 목에 쫄려가지고 계속 부어있는 상태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은 마치 장이 폐색된 것처럼 통증을 갖다 유발을 하게 되고, 혈액이 안 통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허혈성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돈된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증상 때문에 통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죠. 전립선은 환자분들께서 만질 수 있는 부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이제 사타구니 쪽을 전립선이라고 이제 오인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립선과 왜 관련이 있느냐? 연세가 드시면 전립선 비대증이 오잖아요. 전립선 비대증이 오면 소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줘야 돼요. 그것은 복압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약해진 복벽이 있는 부분을 통해서 탈장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립선 비대가 심하시거나 소변을 갖다 볼 때 과도하게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은 탈장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분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기침을 시킨 다음에 양쪽 서해부나 아니면 다른 기타 나오는 부위를 갖다가 만져보면 제일 먼저 이학적 소견을 체크를 해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르겠다라든지 조금 더 검사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서 있는 상태에서 복부 초음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정확하게 검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복부 전선화 단층 촬영도 가능합니다. 탈장은 그 자체를 진단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탈장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봐야겠죠. 왜 평생 동안 탈장이 생기지 않다가 갑자기 왜 생겼을까? 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과도한 어떤 운동을,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과도하게 한다든가, 복근 운동을 과도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무거운 것을 많이 쓴다든가,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내과적 질환으로 본다 그러면 기침을 심하게 해야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복압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서 천식이 있거나 아니면 기관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기침을 할 때 탈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폐나 이런 것을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복압이 올라갈 수 있는 내부의 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비장 질환이라든지 다른 어떤 악성 질환들이 있어서 배에 복수가 찬다거나 이럴 때는 어떤 서해부 탈장이라든지 배꼽 탈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탈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비뇨기과 쪽으로 전립선 비대가 있거나 전립선 암이 있어서 소변을 볼 때 과도한 힘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비뇨기과 치료를 같이 보셔야 되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치료법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수술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수술하지 않고 탈장대라고 해가지고 탈장이 나오는 부위에 압박을 해줄 수 있는 탈장 벨트 같은 것들이 있었었는데, 요새는 수술이 많이 발달하고 해서 이 탈장대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아직도 대중목욕탕에 가보면 탈장대를 차고 계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이따금씩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술하는 방법은 사람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1990년대, 90년대 초반에부터는 저희가 무긴장 탈장 교정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공막을 설치하는 방법을 갖다가
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탈장낭을 일단 탈장이 튀어나오고 있는 그 복벽이 늘어져 있는 복막을 갖다가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인공막을 대주고 수술을 끝내는 방법인데요. 장점은 과거에 기존에 하던 수술보다는 통증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수 있는 시간이 앞당겨지고 또 한 가지는 재발이 상당히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무긴장 탈장 교정술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뭐 1000명에 뭐 한 4-5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탈장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는 재발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최근에 한 4-5년 전부터는 그 탈장 수술을 복강경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탈장을 복강경으로 할 때는 복막 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복강 내로 아예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은 복막 외로 들어가는 수술을 주로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그 기존의 무긴장 탈장 교정술하고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단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요. 재발률이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에 따라서 수술의 어떤 방법을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신 상태가 조금 그 전신 마취를 하기 좀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서는 하반신 마취로 가능한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무긴장 탈장 교정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전신 마취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때는 복강경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예방하는 방법은 복압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비뇨기계 질환 아니면 만성 복강 내에 있는 어떤 악성 질환이나 어떤 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 갑자기 무거운 것을 오래 드시거나 많이 드시거나 하는 것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탈장을 수술할 때 가장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뭐냐면 탈장이 장의 문제인 줄 아십니다. 사실 장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튀어나와서 그것이 잘 안 들어가거나 그러면 장의 괴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하는 동안은 장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복벽을 수술하는 겁니다. 그 복벽을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배 안쪽으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심할 때는 그 탈장낭으로 튀어나와 있는 어떤 장갑막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절제를 할 수는 있지만 대개 복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복벽을 수술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술입니다, 사실은.